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저 모자 쓰고 올까? 네. 저도 이 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한정판으로 이게 뭐 이 세상에 한 7개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 네, 미국에 보내주셔가지고 잘 쓰고 다니고 있어요. 네. 네, 코로나도 피해간다는 복을 부르는 모자죠. 그런가요? 진짜 네. 코로나 안 걸리더라.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한 반갑습니다. 1분 있다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다들 바쁘시니까. 네. 아, 많이 국내, 오셨는데요. 국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시내아포도 진짜 많이 써요. 국내는 제가 음, 혹은 여기 제 산타모니카 그 해변을 따라서 정말 많은 그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들이 다 있는데 이제 미국은 TV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엄청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광고 그 채널들이 있는데 뭐 다양한 인종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그런 광고 영상들에서 딱 세 가지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네마 4D랑 포토샵이랑 애프터 이펙트 그 세 개를 거의 음, 필수로 다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네.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음, 그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네. 있습니다. 네.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영화 쪽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 파이프라인 따라가는 편이고, 광고 포스트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아예 모션 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냥 그 모션 팀은 그냥 시네마 4D 유저로 베이스 해가지고 한 5인 이하로 한 3인에서 5인 정도 규모로 모션 팀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그 일당 100이던데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블루 스튜디오를 다녔을 때 1층은 다 게임 시네매틱이나 영화 쪽에 있고 2층이 이제 모션 그래픽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올라가 보면 네, 한 10명이 안 돼요. 그렇게 있는데 다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션 그래픽 한국은 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모션 그래픽 네, 쪽은 다들 이제 뭐 컨트랙으로 일을 많이 해요. 이렇게 계속 일을 해서 음, 뭐 어떤 샷이 딱 들어왔다. 그 이번에는 네, 어떤 광고는 뭐 어떤 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음, 그쪽에 관련 뭐 동물 막 걸어 다니는 게 많이 나오고 그쪽에 관련되는 걸 잘하는 음, 분들이 이게 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또 스케줄 잡고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시간 돼 그럼 딱 작업하고 또 흩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이런 식으로 음, 그렇게 그들 사이에 그런 커넥션들이 엄청 끈끈해서 그렇게 다 움직이고 음, 이분들은 취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음, 자기 라이프스타일 이렇게 해서 그게 되게 다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어떤가요? 좋죠. 네. 한국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프리랜서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그냥 공동으로 공간을 같이 쓰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들어오면 그 내부에서 그냥 TFT 만들어가지고 투입되고, 그리고 이제 정산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인원이 딱 들어오고, 그래서 그 팀 안에서 좀 이렇게 본인들이 잘하는 포지션들이 다 골고루 섞여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특정 팀 이름을 또 이렇게 언급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 팀이 다들 어,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시네마 4D에서 실무자급으로 네임드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작업자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세력을 이렇게 그룹화 시키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꽤 됐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 그리고 막 네임을 말하셔도 돼요. 여기는 뭐 아, 그런 그런가요? 근데 네. 아, 개인적으로는 이제 몇 번 놀러 가보고 이제 좀 친하신 분들이 있는 곳이 팀 에잇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나포디 한국 그 유저 그룹 운영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시나포디 국내에서 쓴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탑클래스 분들이 이렇게 소규모도 아니죠. 이제는 뭐 10명 이상이니까. 네. 네, 근데 굉장히 작업도 좋으시고 뭐 효율도 좋고 네. 업계에서도 평가가 괜찮고. 그러면 왜 네, 시네마 4D일까요? 3D 툴이 시네마 4D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맥스도 있고 마야도 있고 네, 다 네. 있는데 그 미국은 정말 100%다 시네마 4D 쓰거든요. 모션 그래픽 여기 음, 되게 유명한 그 미국에도 뭐 어디가 있죠? 되게 막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네. 막 광고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라이언 밀리 네, 대표적이고, 맞죠. 밀도 네, 있고 네, 다 시네마 4D를 쓰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맥스나 마야도 좋은데 뭐 블렌더도 좋고. 제가 치아4D를 처음 접했을 때가 저희 시작된 거죠? 네네.
그럼 제가 처음에 접했던 때가 10한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땐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게 제일 첫 번째 어,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맥스나 마야 같은 게 예, 스튜디오에서 라이센스가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의 네. 못해도 7, 800? 그런데 그 당시에 10호D가 반값 정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었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소규모 씬을 구성하는 데에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기능적으로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모그라프라고 하는 모션 그래픽에서 좀 많이 활용되는 그런 패턴 영상들 음, 이렇게 간단한 오브제들을 패턴 만들어서 이제 모션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모그라프라는 모듈이 이제 시네마 4D가 좀 특화돼 있어서 이제 어,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가격 경쟁력의 이유로도 이제 그 선택을 했었고, 네,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조금 애매해지긴 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시네마 4D 라이센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규 정책으로 이제 구독제로 바뀌어서 1년에 한 통합팩으로 하면 한 180만 원 정도, 170에서 180만 원 정도로 1년 구독료를 내고 쓰는데 음, 맥스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 라이센스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인디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뭐 기능 제한 없이 한 2, 30만 원 선으로 1년 구독을 할 수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 밸런스가 조금 지금 애매한 상태죠. 현재는. 그리고 방금 생각났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시네마 4D가 아마 그 맥 버전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네, 그죠? 예전에는 그 맞습니다. 3D 맥스는 지금도 맥 버전이 없고 음, 마야도 음, 있었나? 아무튼 근데 예전부터 시네마 4D는 맥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컴퓨터실이 다 맥킨토시였는데 음, 거기서 이제 3D 소프트웨어들이 몇 개 있었는데 뭐 이상한 것들 막 지금 사라진 것들이 있었는데 음, 시네마 4D는 상당히 그들 중에서는 되게 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서 네. 접근성이 높다는 거 그런 게 네. 장점이었고 그게 중간에 좀 과도기가 있었는데 이제 GPU 렌더가 확 뜨면서 어, C4D 이제 옥테인이나 뭐 레드시프트가 있었는데 이제 옥테인이 맥용 렌더가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PC로 유저들이 많이 세팅을 하다가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맥 새로 나오면서 이제 옥테인도 맥에서 다 돌아가고 근데 지금은 맥 유저나 뭐 PC 유저나 뭐 크게 기능적인 거 제약 없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신 내용들 제가 그래 해볼까요? 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실무에서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개원에 대해서 영상 디자인과 친구들하고도 이제 가르치는 기간 한 10년 정도, 10한 2년 정도 차 되는데, 시간 날 때 좀 할애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만나는 학생분들의 심정을 이제 첫 장 이미지로 제가 사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막연함이죠. 막막함이고, 네. 그런데 이제 배우고는 쉽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눈높이는 생겼고, 그리고 지금 여기 관심이 있어서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D를 배움이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제 비주얼적인 어떤 쇼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후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기 눈에 어떤 들어온 이미지의 매력을 느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걸 따라해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뭐 거기에 이제 본인의 뭐 열정과 시간이 좀 더 투자가 되면서 이제 스킬업이 되고, 결국은 실무 땅까지도 이어지는 것인데, 아마 학생 시절만 거친 신입들을 제가 주니어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기본기가 없는 상태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예 그냥 UV 작업을 못 한다든지, 네. 네, 그런 상태로도 이제 모델링은 기본 모델링만 하는데 텍스처로 이어지지가 않거나, 음, 뭐 어느 정도 해도 뭐 렌더링 퀄리티가 나오지 않거나, 그래서 생각보다 기본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건너뛰고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돌아다니는 어떤 튜토리얼에서 많이 보던 패턴들 네. 그런 스타일들만 따라하기 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재미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기본기를 간과해서는 안 네. 되겠다라는 좀 그런 심정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 한 10년 넘게 만나 보면은. 근데 제일 문제는 재밌는 걸 추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흡수하는 지식들이 다 파편적으로 네. 이렇게 뜨문 부분 네.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탁 합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연결성이 없이 그냥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지식들만 가지고 네. 이제 세상에 딱 던져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아쉬웠고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싸잡고 시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좀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어차피 그런 지나가야 될 생각이 그 과정은 꼭 지켜야 된다. 그걸 스킵하려고 하면 언젠가 네. 또 다시 또 그게 화가 되거나, 네, 오히려 더, 네, 그 네. 전문 용어로 이제 빵꾸가 나게 되죠. 저는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 저는 이제 그 네, 미래 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에 관심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떤 게 요즘에 뭐 볼륨메트릭이라든지 그런 라이다 같은 음, 그런 것들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뭐 어떤 복셀 방식의 어떤 뭐, 네, 이건 되게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실제 뭐 폴리곤 모델링을 해가지고 다 UV를 하고 리토폴로지를 한다든지 어떠신 텍스처를 하고 이 기본 음, 과정을 무시하고 그것만을 음, 배우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음, 어떤가에 뭔가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거 네, 보완이라거나 어떤 음, 부수적으로 작용을 할지언정 음,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딱 기본 기거를 무시하고 그걸 하는 거는 음. 사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뭐 3D 스캔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얘가 그 스캔 데이터를 또 바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을 또 약간 클래식한 방법으로 다시 다듬고 쓸 수 있는 형태로 최적화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효율성은 좀 많이 높아지되 그런 또 기본기가 없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 네. 그런 결과가 오게 되겠죠. 이런 네. 사람도 질문도 받았어요. 저는 아니 뭐 모델링 데이터들이 다 널렸는데 다 살 수 음,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음, 있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게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들 알아보면 그런 막 팔아요. 엄청 많이 팔아요. 내가 음, 뭐 자동차 검색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그걸 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음, 그걸 사면 라이센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음, 사서 내가 변형을 하는 경우 그 변형도 되게 잘해야 돼. 그리고 뭐 음, 눈알 텍스처 그 사람 눈알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모르겠지. 음, 썼다가 음, 걸리면 나 한 명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3년이 2천 명이 3년 동안 만들 때 게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네,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은 정말 정말 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뭐 소스들 내가 뭐 포트폴리오 만들고 뭐 작은 음,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괜찮아요.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음, 그걸 정말 정말 조심히 생각을 음, 하고 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뭐 막 밖에 소스들이 많이 있어도 어차피 회사에서는 그걸 안 쓰고 아티스트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간혹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왜 만들어야 돼? 음, 사면 되지. 그러니까 음,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작권 의식이 조금 높아지면서 국내도 뭐 근데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음원, 특히 음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감해졌고요. 뭐 일반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는 폰트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본 뭐 툴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그런 지식재산권 이슈가 크게 좀 많이 의식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네, 어떤 잘 관리가 필요하죠. 예, 예, 그런 것들은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 단계에서 음, 뭐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 이제 앤서니 월링턴이라는 이제 유튜브 콘텐츠 그 인터뷰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야든지 간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에서 초심자들은 제일 문제가 내가 알아야 될 게 지금 내가 모르는 게 뭐인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예. 뭘 네.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 예. 그렇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툭 하고 던져진 거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 막 이렇게요. 네. 3D라는 단어 하나만 머리에 딱 탑재를 하고 3D라는 바다에 그냥 혼자 망망대해 있는 건데 그래도 행복한 상태죠.
그쵸. 네. 아직 어떤 고난과 역경이 네. 올지 모르는 네. 나는 3D 아티스트가 될 거야 네. 네. 라는 그 희망만 있는 상태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아주 네. 행복한 그렇게 상태에 볼 수 있으니까 누구나. 네. 네. 그쵸. 지금 이걸 모인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신 분들이죠. 네. 이미 발을 들이면 늦은 거니까. 네. 그쵸. 네. 그래서 요 단계는 이미 뭐 본격적인 시작 전 단계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음, 음, 음. 음, 이제 진짜 진지하게 뭐 학교라든지 학교나 뭐 진로를 선택을 하고 학원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요즘 온라인 강의들도 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제 몰랐던 것들을 진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절실하게 느끼죠. 자신이 뭐가 이제 부족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아, 이 양도 좀 장난이 아니네. 약간 이런 촉이 오실 겁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수많은 초보자들이 딱 요 단계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 그 저희 영상 디자인과 학생들은 또 3D를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음, 전체적인 영상 디자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또 3D라는 수업이 있어서 네, 네. 만약에 한 100명 정도가 수강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확 딸려오는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 한 해 기준으로 잡으면 10% 정도는 뭐 VFX라든지 뭐 이런 게임 쪽이라든지 뭐 영상 포스트 프로덕션 진로를 택해서 이제 쭉 파고 나가는 친구들이 한 100명에 한 10명 정도?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나머지 쏟아 혹시 부은 비용은 거에 비해서. 나머지는 주로 어느 쪽으로 가나요? 영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실제 프로덕션으로도 많이 가고요. 아, 촬영. 촬영, 조명, 조명. 편집, 아,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유튜브 채널 같은 컨텐츠도 많이 음, 체계화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뭐 PD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해요. 기획 파트도 있고 실제 프로덕션 있고 이제 뭐 한 몇몇은 이제 VFX나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3D 콘텐츠의 이제 산업으로 오는 친구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2단계에서 너무 헤매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뭐 가이드만 좀 잘 돼 있고 교육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체계적이란 건 좀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 모든 플랫폼이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뭐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보내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정해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소화시키는 거, 전달되는 거, 그게 다 또 이해가 된 거를 확인하는 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여기서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것만 탁 넘기게 되면 사실 이렇게 탄력 받으면 음, 뭐 모델링이 있고 텍스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를 이제 전체적으로 딱 파악이 된 다음에 붙이는 거는 또 빨리 붙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그런 거를 처음에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견디면 이제 대중들을 봐도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나가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죠. 네, 뭐 저장해야지 하면은 컨트롤 S 누르는 것처럼 네, 면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막 붙이고 있고 네. 네, UV를 펴야지 하면 피고 있고 그거 같아. 약간 운동선수들이, 그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탁구 선수들이 정말 네, 탁구공이 상대편에서 정말 시속 정말 빠르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네, 과연 이 탁구 선수가, 아, 이 공이 왼쪽으로 오니까 내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의 각도로,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몸이 네, 생각하기 이전에 바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얼마나 네, 많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팔의 신경이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서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약간 그런 네, 거 같아요. 운동선수들도 반사신경, 그죠? 그렇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 인터뷰에서 기억나는 게 비슷한 개념의 말인데 모든 기술을 일단 다 습득을 하고 음. 본 게임에선 그 습득한 기술에 대한 생각을 잊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네요. 네, 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몸에 깊숙하게 이제 체득시키고 네, 이제 본 게임에서는 뭐 머리에서 바로 손으로 이제 네. 중간 필터 안 거치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가 거의 뭐 장진호님 레벨 정도의 그 아, 경지가 아닐까. 들었어요. 네. 네, 아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림 그리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엉덩이로 그린다. 무슨 아, 말이냐? 맞습니다. 네, 예, 네, 오래 앉아서 그림을 네, 그려야지 네, 그려봐야지 그림이 예, 는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다 모든 그런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진 찍는 사람도 물어보면 야 사진은 많이 찍어야 사진 늘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간혹 이제 CG라는 게 사람들이 워낙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매번 새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음, 뭐 이렇게 뭔가 하나 진득하게 하는 것보다 빨리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 못하면 네,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네,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차분하게 기본기를 계속 음,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가 되더라도 음, 자동차 바퀴는 동그랗지 이게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되진 않잖아요. 이게 저는 네, 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네, 기본적인 예는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네. 말을 내가 더 하겠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만약에 막 이제 공부가 됐어요. 그럼 이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취업과 진로 포지션이라는 테마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워크플로우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뭐 영화에서 혹은 게임에서 잘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포지션 잡 이런 도표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뭐 기획이 있고 뭐 모델링이 있고 뭐 텍스처가 있고 룩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라이팅이 또 따로 있고 뭐 레이아웃도 있고 근데 전반적인 이런 워크플로우가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산업들이야 그거의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도 취업까지 연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 C4D 씬에서는 C4D 프로덕션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따로 나눠지는 경우는 크게 많이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보통 한 작업자가 거의 이거를 다 아, 네. 맡아서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보통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C4D가 광고씬에서 좀 정착을 많이 한 편이고요. 광고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씬보다는 뭐 제품이라든지 뭐 인물이라든지 좀 단일 오브제 위주로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영화 같은 그 대규모 용량을 굴려야 되는 혹은 그런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씬보다는 조금 비교적 가벼운 씬들 위주로 프로덕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뭐 팀이더라도 분량을 나눠서 이제 뭐 각자 완성한 거를 나중에 붙인다든지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뭐 모든 작업자들의 경우를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그 저의 그냥 경우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미디어 아트, 뭐 헤비턴트에서 주로 작업하는 이런 미디어 아트 작업이라든지 지금 블루룸이라는 전시를 명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시 컨텐츠도 저희 내부 팀원들이 각자가 한 섹션씩 완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모델러가 있어서 쭉 하고 룩뎁이 있어서 붙고 라이팅이 따로 붙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이런 몇 가지 테마들의 컨텐츠를 쭉 상영하는 식으로 만든 컨텐츠인데 네. 작업자 한 명당 한 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파사드 작업도 마찬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네, 길게를 모든 게임도 뭐 3년, 영화도 뭐 되게 몇 년 동안 하는데 되게 네, 짧은 프로젝트를 되게 짧게 음, 탁탁 하고 또 다음 네, 것도 네. 딱 하고 이게 되게 매력 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시즌에서. 호흡이 좀 그런 경쾌하죠, 좀. 이게 네. 묵직하진 않고 뭐 이런 뭐 연말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모션이다 하면은 이런 제작 기관들은 6개월 이상도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광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진짜 짧게 끝나면 한 일주일? 네, 그럼 일주일 정도에 다 끝내서 온에어 되면 이제 그 프로젝트는 딱 완료가 되고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 이미지 쪽으로도 이제 작업하기가 수월하고 좀 특수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개발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아, 저 그래서 안경도 써야 되나? 안경도 있는데. 아닙니다. 있어. 안경도 있어. 네. 근데 네. 이런 것도 저희가 디자인 베이스기 때문에 공학적인 어떤 걸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외형적인 컨셉만 잡게 되면 공학적인 건 또 공장 같은 곳에서 엔지니어들이랑 협업을 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저희는 지금 시네마 4D, 뭐 CAD 걸 갖고 와서 시네마 4D에서 시각화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또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뭐 볼륨감을 체크하고 뭐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이 화면이 CG는 아닌 거죠? 이건 사진인 거죠? 요거는. 아, 요거는 뭐, 예, 본 제품 나와서 이제 아, 요 포토컷이고요. 4D로. 네, 네, 네. 그래도 이런 룩을 원한다면 3D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분야가 또 있을 것이고, 또 뭐 저처럼 어떤 뭐 지식을 좀 전해주는 거에 취미가 있고, 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식의 지식을 또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그런 보람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요거 링크 이런, 여기 뭐야?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따로 주시면 제가 유튜브 밑에다 링크를 달게요. 네, 네. 네, 뭐 아직 800다리 정도라. 네. 한 거죠. 네. 네, 이제 그 전반적인 뭐 분위기는 그렇고 그 제가 생각하는 초보자들이 제일 쉽게 하는 그 오해가 있어요. 그게 단어 함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3D를 해야지라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네. 3D 그래픽이라는 게 정말 정말 수많은 요소들이 합쳐져서 막 얽히고 설켜서 결국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인데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너무 이렇게 크게 3D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큰 덩어리가.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보자분들일수록 이 큰 덩어리를 좀 작게 세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부터 파고 나가면서 쌓아 나가야 결국에는 전체가 완성이 될 텐데 너무 커다란 단어로 이렇게 머릿속에 꽉 박아놓고 시작하시면은 계속 좀 막연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 네. CG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너무 무거운 건가? 내가 너무 그 초보자였던 시절이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단어 자체에서 오는 중압감 같은 게 좀 있나요? 있을까요? 학생들 많이 학생들은 3D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알고 오는 친구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네. 가르쳐 보면 또 역시나 전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제가 좀 이 마인드맵을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 네.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콘텐츠를 결국은 이 워크플로우 키워드로 나눠서 유튜브도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고 저희 수업에서도 활용하는 그 영상의 단위들이 다 이런 키워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모델링을 할 때는 뭐 폴리곤 모델이 베이스가 되고 거기에서 뭐 노멀이라는 용어를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또 면에 관련된 관점이 있고 네, 또 버텍스와 관련된 관점이 있고 네, 네. 그걸 응용해서 뭐 소프트 엣지를 할 수도 있고 하드 엣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다 기본적인 요소인데 좀 막연하잖아요. 네, 그냥 CG라고 접근을 하기에는 네. 그래서 저는 그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어떤 용어가 어느 구조, 어느 뎁스에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그 컨텐츠를 접해야 결국엔 그게 다 머릿속에서 이게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비록 내가 그걸 안 쓸지언정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다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영화 쪽 프로덕션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전문가 완전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만약에 라이팅 아티스트다. 근데 저는 모델링을 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충분히. 네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은 그렇더라도 라이팅 아티스트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모델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그 덩어리를 입체감 있거나 좀 더 라이팅 관점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그 덩어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네네. 그런 방법을 잘 찾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반대로 모델러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중에 뒷단에 가서 잘 움직이려면 네. 내가 면 분할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관절 꺾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야 되겠다. 네. 뭐 그런 과정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한 기본 키워드들은 예, 뭔지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욕심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너무 크게 접근하지 말자는 것. 네, 그것이고 또 두 번째 함정은 함정을 되게 많이 팔았는데 네. 기술의 함정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학생분들이 배우시는 분들이 파이팅이 넘치고 습득도 굉장히 빨라요. 그럼 네. 막 쏙쏙 흡수가 되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고 그래서 막 쌓여가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아웃풋이 너무 뻔한 아웃풋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계속 학습했던 것에 머물러 있는 아웃풋만 나오는 친구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런 기술의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 기술 배우는 것 자체에만 기쁨을 느끼는 친구들이 더러 있거든요. 네네네네. 무슨 근데 말인지 많이 결국은 봤어요. 이 네. 기술을 배우는 목적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맨날 공부만 해. 예, 예, 그렇죠. 안 만들어. 뭔가 자기의 스타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네. 도구를 도구로서 쓰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네. 기술의 함정. 정말 적합한 단어네요. 네. 그래서 저는 디렉터와 협업을 해도 디렉터가 머릿속에 확고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디렉션이 있으면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거가 없이 모호한 상태에서 디렉션이 오는 프로젝트를 만나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죠. 서로 네. 서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케이 그게 잘못됐어 그게 잘못됐어 요거는 이제 짚어주는데 네. 요거를 나중에 이야기하실 거죠.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기술의 함정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음. 안 익히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기술을 익히되 이런 거잖아. 너무 뭔가요?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지 기술만 계속 배우면 안 된다. 요런 건가요? 그러면? 아,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아이데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아이데이션이 기술 기반된 발상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뭐 어떤 주제가 나오든 뭐 어떤 느낌을 표현을 하든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만약 내가 시포디를 쓴다. 네네네. 그러면은 뭐가 와도 이건 뭐그래프로 할 거야. 이거는 뭐 뭘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패턴화되어 있는 자기가 습득되어 있는 어떤 그런 템플릿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 계속 끼워 맞추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지향하는 거는 일단은 내가 최대한 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이미지를 상상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지라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네. 네, 주제를 내가 먼저 이미지를 연상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기술들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더러 오케이. 있거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요 기술을 네, 배워야 되는데 네, 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목적 자체가 기술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난 이 기술을 쓸 거예요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뭐 그러니까 이게 당장 앞으로 내가 쓸지 안 쓸지도 모를 언젠 음, 그런 기술을 미리 공부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음, 당장 뭔가를 음,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네, 만들기 위해서 그걸 쓴다. 네. 배운다. 그래서 뭐 대가의 어떤 말을 인용을 하자면 이미 돌 깎기 전부터 그 안에는 그 조각품이 들어가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거죠. 예, 네, 머릿속에 있는 그 형상을 네, 위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네. 음.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함정입니다. 이거는 취향의 함정인데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기술을 쫓는 것처럼 내가 좀 원하는 스타일만 쫓는 분들이 또 계세요. 맨날 건담만 네. 만들었네. 아는 분이. 뭐 그런 거죠. 10년 전에 건담을 만드는데 지금도 건담만 만들고 있어. 건담 진짜 잘. 자동차가 너무 잘 자동차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광고 회사라고 예를 들어 보면 혹은 영화도 마찬가지죠. 에셋을 만들어야 할 에셋의 종류들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뭐가 올지 모르니까. 비주얼도 마찬가지고 어떨 땐 뭐 좀 귀여워야 되고 어떨 땐 진지해야 되고 뭐 그런 스타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좀 이렇게 취향에 맞춰서 그것만 파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표현력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뭐 음, 실무에 탁 떨어졌을 때는 조금 버거워하는 경우들이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은 결국 대상 남을 위한 거. 그 대상과 그 내가 전달해야 될 어떤 메시지의 목적 그런 뉘앙스 그런 거에 딱 들어맞는 시각 언어를 찾는 건데 네. 너무 그런 고정된 스타일에 갇혀 있다 보면은 그런 감각을 좀 잃기가 쉽지 않을까 네. 자기가 그런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 거면 CG를 하시면 안 되죠. 순수 미술을 해야지. 순수 미술. 그런 작가가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이 열렸죠. NFT가 활장이 열렸잖아요. NFT 관심 네. 많아요. 네. NFT 그리고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확고하신 분들은 저는 그 정말 응원합니다. 이제 아니, 스타일이 지금 확고하신 분들은. 여기에 LA 지역에 NFT 기업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2,000개가 있대요. 아, 2,000개가 지금 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들 중에 네, 몇 개는 플랫폼이고 몇 개는 이제 NFT 음, 컨텐츠로 저도 이제 그들이 아직 뭐 네, 인스타가 안 나와요. 지금 다 준비 네, 중이니까. 뭘 준비하고 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게 뭐길래 이러나 싶은데 정말 이게 뭔가를 음. 하고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미 외국 같은 경우 팬덤도 되어 있는 그 아예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그룹으로 움직이는 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냥 네. 그룹들이 막 공장처럼 막 1,000개, 2,000개를 찍어내면 이제 그런 데서 팬덤이 생기고 또 결과도 좋아지고 뭐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지금 관련된 사람 예. 관련해서. 그 스타일이 확고하신 분들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3D 그래픽 하면 10호D라고 얘기하면은 보통은 이런 비주얼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좀 간단하고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3D 같은 정말 이런 느낌? 근데 10호D로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컨텐츠를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만드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제지 이게 취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예. 와. 그리고 이거가 최근에 이제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쇼크 먹었던 게 이제 아케인이었고 네. 작년에는 그 넷플릭스 단편 그 러브데스 로봇인가 거기에서 목격자라는 작품이 전 아, 되게 이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리얼도 아니고 이건 뭐 그래픽도 아니고 뭔가 모호한 경계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해 막 같은 회사 아닌가요? 가지고 노는 아케인 만든 회사 같은 회사 아닌가요? 모르겠네. 그 그런가요? 프랑스 회사. 느낌은 네. 맞아요. 네, 프랑스 회사라고 네, 네, 들었어요. 같은 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네. 있고 그리고 저 그래서 느낌이 비슷했구나. 아케인은 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떻게 저 쉐이드를 저렇게 네. 찍지 봤는데 네. 저는 이제 그냥 툰 쉐이드를 분명히 쓰긴 썼어요. 근데 그 위에 네. 리터칭을 했어. 내가 내 생각에는 네. 네. 리터칭을 하지 않고서는 되게 네. 빛이 안 닿는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맺혀 있더라고요. 제가 네. 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내가 리터칭을 한 것 같아. 리터칭을 한 게 아니라면 네. 정말 대단한 거고 100%툰 쉐이드라면 너무 신기한 거고 그 위에다가 한 게 아, 아닌가 저는. 네, 저도 봤을 때 이게 텍스처로 처리된 것들이 꽤 보였고, 네, 이렇게 각이 돌아갔을 때 고정되어 있는 쉐이드들이 꽤 보였고, 네. 그러면서 또 빛에 반응하는 부분들이 또 따로 디테일하게 있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정말 툰 쉐이더가 저는 네. 빛을 받았을 때 그림자와 이 네. 하이라이트가 네. 맺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쉐이더가 그게 되게 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음. 이제 텍스처를 그냥 그대로 그려버리면 그냥 네. 똑같이 보이는데 이게 조명을 네. 받았을 때 예, 네. 그런 느낌도 툰 쉐이더처럼 보이는 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봤을 때 저거는 정말 너무 자체적인 툰 쉐이더 100%툰 쉐이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나의 500원을 건다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여태까지 경험했던 시각 경험 중에 가장 좀 새로웠던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40년 넘게 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믹스 매치 돼가지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들은 뭐 스파이더맨 그 유니버스랑 네. 제가 봤던 거는 뭐 이렇게 세 개 정도. 스파이더 유니버스도 저거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 완전 이 업계에서 완전 저게 네, 완전 그렇죠. 완전 정말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저 네, 연출도 너무 만화가 네, 진짜 되게 잘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새로운 비주얼들이 뭐 결국 이렇게 내가 어떤 고정된 스타일만 쫓다 보면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네,
내가 취업한 모든 경험과 정보를 최대한 짜내고 고민해서 이제 이런 스타일들을 만드는 게 결국 디자이너 몫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주얼 쪽 분야의 좀 희망인 것 같아요. 음.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 네, 네. 네, 저런 거는 컴퓨터가 네, 아무리 발전해도 네,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네,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네. 각적인 부분이 아트워크하는 부분. 뭐 10호디 얘기 들으러 왔는데 자꾸 이렇게 막 딴 얘기만 하니까 좀 네, 좋아요, 죄송하기도 좋아요. 하지만 네, 네, 결국 오늘 10호디 얘기는 크게 많이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초보자로서 CG를 접할 때 이제 마음가짐 정도만 좀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사전 질문을 좀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네, 그런 거 짧게 코멘트하고 이제 참여자분들 질문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erfect. 그래서 3D 분야 취업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건 아까와 같은 문제 같아요. 그냥 3D 분야라는 큰 단어로 고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거나 경험을 하신 다음에 어떤 분야로 내가 초점을 맞출 건지를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맵을 참고로 보여드리면 진로 같은 경우도 뭐 3D를 한다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뭐 게임, 뭐 영상 이 안에도 포지션별로 다 진로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뭐 기획부터 모델링, 라이팅, 뭐 애니메이터, 리거, 고 일반적인 뭐 광고 그래픽을 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뭐 인터페이스 쪽에서도 3D 그래픽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고 특히 차량, 전기차, 센터페시아 그래픽들이 3D를 좀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 쪽 회사에서도 그런 3D 외주 프로젝트들을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뉴미디어 쪽 요즘 계속 많이 관심 받고 있는 뉴미디어 쪽이랑 뭐 건축 인테리어는 뭐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네. 다양한 분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D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음, 그러니까 만약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를 먼저 경험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뭐 직접 경험이 어려우면 그런 뭐 발차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시잖아요. 네, 포지션에 대한 간략한 네, 정보들을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저는 됐었고 네. 네. 저도 비슷한 그 어떤 분이 그러면 이제 내가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음, 그래요.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나의 잘 몰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음,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을 내가 또 겪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음, 거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나이가 어떤 걸 좋아했는지에 대한.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 되게 만화책 만화 음,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약간 뭐 그쪽으로 내가 뭘 그렇게 찾아 힌트를 좀 얻었었고 뭐 음, 사람마다 네,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음, 분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네.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것도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 상담하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라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냥 그러면 싫은 걸 찾아. 네가 죽어도 하기 싫은 걸 피해 일단.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나는 뭐 이렇게 버텍스 땡기는 건 너무 지루하고 맞아. 너무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모델링 단계는. 라이팅 아티스트라든지 뭐 FX 네. 하시면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모델링만 UV 딱 펴갖고 던져주고 텍스처 해봐 라고 하면은 그건 또 재밌게 하는 애들이 있고 그게 딱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게 좀 애매하다면 여러 가지 해볼 때 정말 싫었던 거는 일단 빼고 그렇게 이렇게 필터링을 해나가는 것도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아는 애니메이터는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요새 음, 팬데믹이니까 네, 집에서 일하잖아요. 리모트 네, 일하잖아요. 네,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뭐 자기 나라 갔다가 여기서 일하고 커피숍에서도 일하고 그냥 뭐 애니메이터니까 따로 네, 아예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냥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모델러는 툴을 막 8개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아.
막 10호D 제너럴리스트도 좀 무거워요. 막 네, 렌더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와, 좀 그렇더라고요. 이동이 그렇게 간편하진 않죠. 네.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3D 렌더가 10호D 렌더러의 종류 그리고 차이점. 근데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뭐 관점은 똑같아요. 내 머릿속에 완성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 렌더러든 옥테인, 레드시프트, 사이클 내가 원하는 룩을 그냥 잡아 나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단지 그 과정의 방식이 좀 다른데 일단 예전 전통 방식이 일단 CPU 방식이었던 건데 GPU,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완전히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 중에서 C4D 씬에서는 옥테인하고 레드시프트가 거의 양대 두 대장들인데 옥테인은 그 렌더러는 결국 이렇게 빛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물리적으로 흉내내는 거잖아요. 네네. 빛의 물리적인 특징을. 근데 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옥테인은 좀 그냥 원래 그런 대로 원래 물리학의 법칙대로 그냥 크게 건드리지 않고 정말 빛의 움직임을 잘 흉내낸 렌더러라면 네. 레드 시프트는 그런 빛의 요소들을 좀 개별적으로 건드려 줄 수 있는 확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페이크를 할 수 있는. 음, 음. 근데 꼭 좋은 아트웍이 실제와 똑같아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실제로 뭐 빛의 요소만 똑같이만 된다면야 뭐 저희 포토그래퍼들도 조명을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네. 이 카메라만 있으면 다 찍으면 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아트웍적으로 보면은 조금 작업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좀 페이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레드시프트가 좀 간편한 대신에 근데 그렇게 접근해야 되니까 좀 옵션이 많고 좀 공부하기 좀 어렵고 그렇게 느낄 수는 있죠. 음, 그렇더라도 그게 익숙하다면 작업자들이 조금씩 간편하게 조금 더 최적화시키기 좋은 스타일이 레드시프트, 옥테인은 뭐 조금 원칙대로. 근데 옥테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그런 확장성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특화된 건 사이클 4D라는 렌더러가 있는데 얘는 파티클에 좀 특화된 아이예요. 이게 14D 엑스파티클이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 같은 회사에서 만든 렌더러거든요. 그래서 엑스파티클을 사용한 씬을 렌더할 때는 사이클 4D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쉐이더의 종류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이 좀 간편하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느 걸 하나 밀어주기가 애매한. 네. 네. 뭐 하나만 잘 써도 되잖아. 이게 세 개를 다 쓸 필요는 없죠. 없죠. 없습니다. 네. 네. 없고 만약에 협업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면 좀 이렇게 두루두루 알아두면 편하긴 하죠. 만약 신을 받아야 되는데 저쪽 팀에서 쓰는 게 뭐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뭐 이해를 해놓고 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렌더 컴포지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기술적인 얘기를 드리진 못하지만 확실한 건 모든 걸 3D에서 끝내려고 하지 아, 그렇죠.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실무에서도 그렇고 뭐 엔진 컨텐츠가 아닌 다음에야 예, 엔진 컨텐츠라고 해도 포스트 이펙트가 있잖아요. 기본 그렇죠. 라이팅 세팅 외에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런 프리렌더 컨텐츠에도 그냥 날 3D 렌더 소스를 그대로 아웃풋으로 퍼블리싱하는 프로덕션은 없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초보자들은 이제 너무 욕심을 끝까지 막 해서 파고드는 것도 좋긴 한데 실무에서 너무 그러다 보면 네. 이제 후반 작업에서 충분히 간편하게 잡을 수 있는 룩을 너무 시간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컴포지팅 단으로 많이 넘기는 네. 그런 노하우도 관심을 갖고 하시고 모든 걸 다 3D에서 끝내려고 하지 말아달라라는 게뭐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은 대부분의 CG 슈퍼바이저들이 컴포지터나 라이팅 아티스트 출신들이 CG 슈퍼바이저가 돼요. 그 말은 예, 그 이제 그만큼 이제 컴프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하고 네, 순간적으로 모든 걸 다 관리를 하는 네, 누군가는 그걸 요리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들을 만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최종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그거를 취합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슈퍼바이저가 돼야죠.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막 그 모델러들이 막 자기 모델링 하니까 이게 정말 최고 이게 여기서 다 뭐 그렇게 하는데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네. 되고 최종 결과물을 컴포에서 내야 된다는 걸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10호디를 할 수 있는 외주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경로로 받으시나요? 이것도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작업자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너무나도 다양하고요. 네. 제 경험에서 비춰보면 아까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뭐 미디어 아트라든지 광고라든지 뮤직비디오, 그 제품 시각화 정도인데, 뭐 더 다른 다양한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 외주를 받는 경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정 마켓이나 그런 인력 어떤 그런 프리랜서들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 위주로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경력 있는 사람들이야 입소문으로 해가지고 네, 소개로 네. 하겠지만 딱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프리랜서를 하는 거는 전 추천을 못 드리고요. 오케이. 네, 그냥 다가 주니어로 어느 정도 이 파이프라인을 익숙하게 할 정도의 어떤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는 그 기간 동안에 주변인,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 그런 게 재산이 돼서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포트폴리오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라면 그 주니어 단에서도 뭐 프리랜싱이 되겠지만 네네. 확률적으로 보면 너무 희소한 것 같아요. 그 그걸 시나리오지 제너럴리스트의 포트폴리오는 영상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영상을 뭐 비메오나 유튜브에 예, 올려서 이걸 좀 이렇게 이슈화 시켜서 좀 네, 사람들이 예, 소문이 나고 그러면 네, 거기에서 나한테 연락이 오고 이렇게 네, 네. 하겠다,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인스타 같은 경우에 예, 많이 되고 학생분들도 자기가 이제 인스타 콘텐츠를 올리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어, 예, 이렇게 의뢰가 오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런 사례가 일반화시키기에는 너무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뭐 좀 안정적인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려면 네. 최소한 뭐 모든 일들이 다 그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필드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게 기본 조건인 것 같아요. 광고 쪽 외주를 받고 싶으면 그쪽과 관련된 어떤 경험을 충분히 쌓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 때 네. 일이 이루어지지 네. 뭔가 이렇게 저변이 없는 상태에서 리스크를 안고 일을 주기에도 좀 그렇죠, 조심스럽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차곡차곡 그 약간 네, 신뢰도 좀 쌓고 이렇게 네, 하면서 그죠? 입소문도 이렇게 하고 소개도 좀 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시간을 쌓을 때 자기 것만 좀 잘 착실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일을 좀 주변을 조금 더 살피고 그리고 모든 어떤 업무들을 진행할 때 시간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좀 잘 지켜주는 그 두 가지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간 이제 데드라인 같은 거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접속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손을 들면 제가 말할 수 있는 여기 할 수도 있거든요.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 손도 잘 안 들긴 하던데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써주시면 돼요. 네. 진영 여러 가지.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 더 있었네요, 직업이. 네, 질문이. 네. 포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이거는 뭐 신입 포포일 수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입시를 할 때 어떤 입시용 포포일 때도 있는데, 관점은 전 다 똑같습니다. 그냥 비주얼, 완성도를 보면, 그냥 대충 기본적인 것들은 다 체크가 될 것이고, 뭐, 그렇더라도 저는 콘텐츠 관점에서 크리에이티브가 더 높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나는 시나리오 포즈를 공부했고 유튜브에서 따라해봤던 튜토리얼들을 뭐 이렇게 해봤어 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하나도 변화가 없는 컨텐츠면은 예, 그렇게 매력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아까 입시에서 CG를 해요? 입시에서 CG를 하나요? 요거는 CG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법적인 거나 그런 단순한 시각화에 대한 스킬, 모든 CG를 통합해서 그게 단순 그 재현인 뿐이라면 매력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런 걸 내가 생각하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봤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그건 너무 좋죠.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질문은 해도 되냐고 물어봤던 분은 아마 그 문영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하셨던 것 같아. 네, 그런 것 네. 같고요. 네, 저는 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을 답을 다 하신 네. 것 같아요. 어지간해서는 네. 네. 하신 것 같고 그 발차기에서 이제 1월 달에 수업 하시게 되면 어떤 거를 네.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실래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일단 저희는 실시간 수업이 한 타임에 2시간 30분이죠. 네, 그 안에서 그 베이직 요소를 다 전달하는 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방법을 고안한 것이, 네, 근데 그 기본 없이는 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참여를 하실 분들은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 노션 베이스의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놨는데, 아까 잠깐 마인드맵으로 보여드렸던 그 키워드들을 베이스로 다 이렇게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되게 좋다. 그리고 네. 예제들도 여기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가 되어 있고. 굳이 이제 저런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실시간으로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 시간 냈을 그렇죠. 때 내가 예. 딱 편한 시간에 보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랑 만나서 쓰는 시간은 결국 모든 실시간 수업의 의미는 서로 피드백을 그렇죠, 그렇죠, 주고받거나 그렇죠, 의견 교환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그 시간 쓰기가 되게 아깝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은 네. 이게 제일 아이디어란 되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네. 요거를 제가 발차기 하는 강사님한테 왜냐면 이걸 따로 네. 시간을 내 가지고 선생님들이 컨텐츠를 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네. 차마 부탁을 못 드리는 거지. 음. 사실 이게 이 방식이 사실 음. 제일 좋죠. 수업하는 사람도 예. 너무 좋고 수업을 예. 배우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딱딱 네.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요 노션 페이지에 있는 거를 기본 자습 콘텐츠로 베이스를 하고요. 가습. 자율이라서 또 안 들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그 매주 나가는 미션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이슈화해서 다 같이 토론하거나 해결하거나 질문거리들 공유하고.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 이제 발차기 입장에서는 그런 콘텐츠가 나왔을 때 그게 녹화본 판매 모델이 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방식이 훨씬 더 도움이 듣는 될 거라고 저는 사람들이 확신합니다. 사람 위주로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네. 그래서 돈을 따로 잘 저는 벌고 있어요.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그런 다른 부담 데서 없이 예 부담 없이 그리고 부탁드린 거는 저희가 한 클래스를 한 10분 정도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는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 보고 조금 더 조율도 가능하겠지만 뭐 가급적이면은 그 너무 많은 인원들이 또 실시간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요 사이트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URL을 보내드릴게요. booksam.cc 하시면 그냥 일반 노션 아이디 없어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음, 그냥 유튜브에서 뭐 복선생 10호D 검색하셔도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네. 영상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은 콘텐츠라서 이거를 뭐 유튜브는 일단 올라가면은 내리는 일은 없을 텐데 네. 차후에 뭐 이 수업이 좀 자리가 잡힌다 그러면 이후로 추가되는 콘텐츠들은 아마 여기에만 올라오게 오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발차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랑 멤버십 관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업에 관한 부분은 발차기 단넷으로 들어가면 선생님, 문영준 선생님 페이지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거기 커리큘럼이랑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수업 시작 날짜랑 이런 것들. 네. 1월 중순 어디인가였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래서 20 며칠이었지? 네. 예, 네. 네. 어젯밤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1시간 하셨네요. 좋네요. 네, 네. 우리는 여기서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토요일 날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웠습니다. 들어가세요. 모두들 빠이. 네.